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마케팅의 초기 전략과 성장이 멈췄을 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마케팅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세스 고딘의 책 마케팅이다와 인스타그램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만들어준 인접 사용자 이론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또는 제품의 초기 브랜딩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팅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제품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는 고객을 찾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추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편 그룹을 긴밀하게 엮어서 우리 제품을 사는 것이 멋져 보이는 문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집단이라도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면 최소한 망하진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배타적이나 그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 집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인기 있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확실한 매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품 또는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는 가치 있는 제품 또는 개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여야 이성에 호소하든 감정에 호소하든 약팔이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설이나 강의를 할 때도 짧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는 나머지 이야기를 쌓아올리는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관성과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사건과 이야기는 신뢰와 연결됩니다. 익숙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되고 정상적인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초기에는 그 크기가 작거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고 꾸준히 일관되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입소문을 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지나 고객을 확보했지만 성장이 더디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추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 브랜딩을 잘했고 매출 성장도 잘하던 기업이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보통 초기에 타겟팅한 고객층의 고객은 거의 다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타겟 고객의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경우인 것이죠. 인스타그램도 4억 명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제공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접 사용자로 타겟 고객의 범주를 넓혀야 했습니다. 인접 사용자는 제품을 알고 사용해봤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접 사용자를 정의하고 그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의 제품팀은 기존의 사용자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제품을 설계하고 브랜딩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기 단계의 전략처럼 말이죠. 물론 이는 초기 단계는 아주 적합하며 이런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춘 시점에서는 미래의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제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품을 여러 개의 단계별 서클로 생각해보면 그림처럼 각 서클들은 사용자가 있는 상태에 따라 나눠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워 유저는 말 그대로 고급 사용자고 바깥으로 갈수록 코어 유저, 캐주얼 유저, 사인드업, 비지터, 즉 방문자까지로 넓혀집니다. 각 서클에 있는 사용자들이 고급 사용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진입 장벽이 있으며 아직 확보하지 못한 서클의 궤도에 있는 사용자들이 바로 인접 사용자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는지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면 서클의 가장자리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접 사용자를 사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의 시장 진입 전략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또는 초기의 고객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집중함으로써 기존 고객의 이탈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B급 감성의 제품이나 컨텐츠 등이 인기가 많아지고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 뭔가 아쉽고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성장이 멈춘 시점에서 선택하는 합리적인 전략 또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이런 변화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제품팀은 그 제품의 파워 유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인접 사용자에 대한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고, 두 번째, 비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인접 사용자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접 사용자가 아닌 비사용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 제품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회원가입을 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넓혀가면서 인접 사용자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집중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들의 눈으로 제품을 본 뒤 실험하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검증 및 합습한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업데이트한 뒤 그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접 사용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모든 인접 사용자가 기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현재 사용자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집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집단을 선택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의 전략적 방향에서 너무 벗어난 집단은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더 낫겠죠. 마지막으로 인접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제품팀이나 개발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급 사용자이기 때문에 인접 사용자와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인접 사용자가 실제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인접 사용자의 상황 또는 조건을 가상으로라도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그들을 직접 방문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니즈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